빨간 머리 양아치에서 바스켓맨으로 거듭나는 강백호의 성장기를 그린 스포츠 만화의 전설 이노우에 다케이코의 슬램덩크. 농구 좋아하세요? 라는 소연이의 물음에 시간이 흘러 결말 부분이 되어서야 정말 좋아합니다. 이번엔 거짓이 아니라고요. 라고 대답했던 강백호의 펀치라인 고백의 대상이 더 이상 소연이가 아니 당연히 농구라는 생각이 절로 들게 만들면서 말 하나의 분야에서 느낄 수 있는 모든 감동을 선사해주면서 스포츠 만화의 상징이 된 슬램덩크. 그렇지만 작가, 캐릭터, 작품성, 연출 등 모든 분야에서 흠잡을 곳이 없어 단점이 없는 게 단점이라고 거론되는 전설 슬램덩크조차 아직까지도 인터넷 커뮤니티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논란거리를 하나 지니고 있는데요. 마사카 최치수 N 한나 친남매썰 소연이 비치설 강백호 그래서 유도 왜 안함 그래서 윤대엽 정우성 넘었냐 라는 진부한 찌라시급 내용을 다뤘다면 애니 명문사학 서당계패가 아니죠. 그렇다면 도대체 96년도에 완결난 슬램덩크 관련 논란거리가 무엇인고 하면 작가 공인 슬램덩크 세계관 최강자는 정우성입니다. 이견의 여지가 없죠. 야 근데 농구는 결국 팀게임이잖아. 그럼 밸런스 있게 최강의 팀을 짜면 누가 들어가야 하는데 강백호 넣어야 주인공 보정인이 빼셈 그 새끼 거품인 김박석 넣으셈 윤대현 넣음 윤대현 올라운더임 안 넣으면 이길 생각 없는 거지. 윤대현 무간딸임 이정환을 넣어야지 쓰랄못인가 등등 여전히 슬램덩크 황금팀 밸런스에 대한 의견은 분분하여 바로 개패 싸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런 논란의 종집을 짓고자 준비한 오늘의 풍어는 바로 슬램덩크 황금 밸런스 드림팀 구성 멤버입니다. 각 포지션별 상징적인 선수들을 소개해드릴 테니 구독자 나으리들도 들어보시고 한번 최강의 드림팀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풍어를 보보겠나이다. 만화 애니 명문사 서당개패 이야기꾼 한량종수입니다. 내가 만드는 슬램덩크 드림팀 포인트 가드 선수들부터 만나보시죠. 포인트 가드, 볼을 컨트롤하고 배급하는 코트 위의 사령탑으로 대체로 전술적 이해도가 가장 높은 선수가 맞습니다. 포지션을 대표하는 선수로는 쇼타임 농구의 창시자, 플레이가 본명을 초월한 매직 존슨, 길거리 농구 무지서 3전 슛병을 유행시킨 원흉 스테픈 커리, 바보와 천재를 넘나드는 역시 버럭신 웨스트브룩 등이 있습니다. 북산의 주전가드 송태섭 안 감독님에게는 북산의 스피드와 감성을 되어준 선수는 평을 듣고 있습니다. 가드답게 경기를 조율하는 능력이 뛰어나며 넓은 시야와 뛰어난 판단력을 적극 활용한 속공과 레이업이 특기입니다. 작중 타팀 가드들에 비해서 약한 거 아니라며 저평가 당하기도 하지만 뛰어난 페이크 능력과 스틸로 역전의 신호탄을 날리는 송태섭은 북산 전술의 시발점으로 빼놓을 수 없는 핵심 선수죠. 그렇지만 단점도 확실한데요. 168cm라는 작은 체구는 분명 공격 시에는 확실한 장점으로 작용했습니다. 그렇지만 해남의 이정환, 풍전의 나드룡 등 장신의 전국대회 수준 포인트 가드들에게는 탈탈 털리며 수비가 부실한 게 여실히 드러났고 또한 자신이 스스로 경기를 풀어가는 스타일의 득점형 가드가 아니라 경기를 조율하는 퓨어형 가드이기 때문에 본인의 득점량이 약해서 팀이 부진하면 송태섭 자신도 부진한다는 점이 있습니다. 농구 명문 해남에서 1학년 때부터 주전으로 활약해온 남자, 도내대회 대회 베스트 5 선정 및 MVP 수상, 명실상부한 해남의 에이스이자 이견이 없는 카나가와 현 최강의 플레이어, 왕자 해남의 주장 이정환, 수비력이 뛰어난 북산 4명의 가드를 뚫고 득점까지 연결하는 피니시 능력, 스피드스타 송태섭을 압도적인 피지컬로 농락하고 천재 윤대엽, 서태웅마저도 블랙킹해내는 수비 능력, 이처럼 공수 모두 완벽한 밸런스를 갖춘 것도 모자라 팀워를 경기 내외로 조율하며 지휘하는 능력을 갖춘 슬램덩크 세계형 내에서 가장 주장다운 이상적인 리더십까지 보여줍니다. 그야말로 포인트까지 포지션의 정점이라고 평가할 수 있죠. 이런 이정현의 단점을 지적받는 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우월한 페너트레이션과 드라이브에 가려진 외곽 슛의 부재. 해남이 공수 밸런스가 잘 갖춰진 팀이다 보니 포지션별로 분담이 잘 되어 있기에 굳이 하지 않았다는 설도 있지만 토너먼트 대회에서조차 굳이 체력 부담과 부상의 위험을 뚫고 무리한 돌파를 한다는 것은 이정환 이름에 걸맞는 외곽 슛 능력을 보유하지 않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둘째, 팀보다 위대한 선수 이정환. 전년도 인터하이 산항대 해남 경기를 보며 이정환은 산항의 주장 이명원을 뚫지 못하고 스틸 당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부분은 사실 그렇게 자세히 묘사되지는 않지만 상당히 무력하게 패했다는 것만은 확실히 알 수 있는데요. 고교 농구계 패자 산항의 주특기 존 프레스는 상대 가드를 적극적으로 압박하는 전술입니다. 다시 말해 포인트 가드 이정환의 완벽한 카운터라고 할 수 있죠. 아마도 해남은 에이스 이정환이 무너진 탓에 무려 30점의 점수차를 보이며 압도적인 패배를 당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고로 두 번째 단점은 이정환이라는 팀보다 위대한 선수가 무너진다면 해남이라면 팀 전체가 무너진다는 것이죠. 원장님 선수 단점 맞나요? 그만해 우리도 먹고 살아야지. 세 번째 선수는 북산의 주인공 버프 때문에 선수겸 감독이라는 무리한 설정을 받은 비운의 캐릭터 상향의 김수겸입니다. 김수겸의 장점은 다들 감독으로 활약했다는 이미지 때문에 리더십을 가장 많이 강조하지만 그의 가장 큰 장점은 사실 득점력입니다. 송태섭처럼 팀을 활용해 풀어내는 리딩형 스타일의 가드가 아니라 자신이 직접 게임을 결정짓는 득점력이 더 돋보이는 공격형 가드 김수겸. 전국대회 8강 풍정과의 시합에서 부상 후 나가기 전 팀 득점 41점 중 20점을 기록한 미친 득점력과 더불어 단순 드라이브 능력뿐만이 아니라 점프슛까지 가능한
다채로운 공격 스킬을 보유하였으며 팀의 장점인 장신을 적극 활용한 게임 리딩 능력, 주장은 물론 감독으로서의 역할도 소화하는 미친 리더십까지 이정환의 라이벌답게 김수겸은 듀얼 가드 그 자체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단점은 활약이 적어 자세히 나오지는 않았지만 지금 당장 아이돌로 뛰어나도 부족함 없는 미친 외모가 있다 보니 뭐 추라도 작았으면 당한 만큼 갚아준다. 봄프레렛이 스타일이라고 봐도 무방한 런앤건의 대명사 풍정구의 주전가드 나대룡. 다들 그의 장점은 덩치에 어울리지 않는 화려한 득점 능력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트래시 토크 능력입니다. 솔직히 누가 봐도 사랑조의 경기 달구는 용도로 나왔던 터라 모든 독자들이 그래서 언제 북산한테 역전당함 이란 생각으로 보고 있는데 그야말로 미친수의 조롱으로 북산을 개빡돌게 만들면서 북산 공격의 시발점 송태섭을 말리게 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합니다. 이런 나대룡의 단점으로는 프로 트래시 토크가 아닌지라 슬슬 역전당하자 아가리를 닫고 경기에만 집중하는 3류 트래시 토커의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죠. 전국 최강들만 입학할 수 있고 동시에 가장 뛰어난 선수들만 선발 라인업에 들 수 있는 산항에서 입학 이래 무패 우승을 달리고 있었던 이명헌입니다. 같은 이정이다용 이라는 대사는 산항 내에서도 초고교급으로 평가받는 이명헌의 냉정함과 플레이 스타일을 엿볼 수 있는 멘트인데요. 2학년 때를 기준으로 이정환을 압도적으로 짓누른 이명헌, 그는 이정환처럼 압도적인 파워플레이로 코트를 위젓는 그래비티 높은 공격형 가드는 아닙니다. 최정상급 플레이메이킹, 경기 조율, 뛰어난 슈팅 능력과 정확한 패싱 능력, 빠른 상황 판단으로 게임을 주도하는 정통파 포인트 가드라고 할 수 있죠. 선생님, 그렇다면 이병헌 역시 혹시 외곽적 고자인가요? 이라는 논란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산항에서 주전 가드, 더구나 주장으로 활약하고 있다는 것을 보며 정우성이라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스코어러가 있기 때문에 굳이 무리해서 돌파하지 않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산항 선수 중 신현철과 더불어 국산을 처음부터 무시하지 않았던 똑똑한 선수니까요. 그렇게 묘사되지 않은 부분을 단점으로 뽑자면 해남 이정환의 장점이 극강의 공격력을 바탕으로 그래비티를 끌어올려 수비를 집중시키는 능력이 조금은 부족하다가 아닐까 싶습니다. 슈팅가드, 포인트가드가 볼 운반에 주력한다면 슈팅가드는 볼 회전과 외곽 점프슛에 집중하는 포지션입니다. 현대농구에서는 가드, 포워드 두 포지션의 역할을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중간적 포지션의 성격을 띠며 대표적인 농구 선수로는 더 바스켓볼, 마이클 조던, 역대 최고의 드리블러 디 앤서, 앨런 아이버슨, 귀염둥이 털보, 제임스 하든 등이 해당됩니다. 중화 MVP 출신 가드 포워드로 시작했지만 강백호의 성장 덕분에 슈팅 가드 롤만 소화하게 된 불꽃남자 정대만입니다. 철이와 놀면서 양아치 짓했던 과거 때문에 몸 상태가 저지라 교체당하고 포카리도 못 드는 신이 워낙 인상 깊어서 그렇지 북산 내 가장 좋은 밸런스를 가진 인물입니다. 특히인 3점 슛은 언제나 위협적이기에 팀 내에서는 없으면 안 되는 득점원이며 서태웅과 원어원에서 밀리지 않는 듯 수비 능력도 뛰어나고 경기를 읽는 센스도 뛰어나서 반드시 넣어야 하는 순간에 일반 역전의 신호탄을 쏘아올리는 정대만. 원조 천재, 믿음을 주는 한방 있는 선수는 팀 내 다양한 전술을 구현하는데 언제나 큰 힘이 되어주죠. 전호장과 더불어 포지션 논란이 있는 노력이 천재 신준섭, 돈의 베스트 5 선정 시 슈팅가드 포지션으로 선발되었기에 저는 개인적으로 신준섭이 슈팅가드라고 생각합니다. 재능의 부족을 노력으로, 피지컬의 부족은 체력으로 작중 최고 3점 슈터답게 확실한 득점을 끌어올리는 해남의 슈터 신준섭. 단점을 굳이 뽑자면 장신에 어울리지 않는 귀여운 얼굴인지라 몸싸움 등이 조금은 나약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헤어스타일 바꾼 송태섭 아닙니다. 전국 4위 이정환이 동급을 인정한 지학의 별 마성지입니다. 피지컬 괴물 김판서에게 다쳐 코트 밖으로 실려나가는 것으로 첫 등장한 탓에 가오는 조금 상하지만 그래도 전국 4위 팀의 에이스이니만큼 놀라운 능력치를 가지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188cm 장신의 키, 짧은 시간 안에 30점의 점수차를 6점까지 좁히는 미친 공격력. 자세히 묘사되진 않았지만 지학의 별이라는 이명을 가진 만큼 그에 어울리는 또 다른 장점들이 있지 않을까요? 단점은 뭐 송태섭보다 적은 머리컬, 유리몸? 선생님, 근데 유리몸이라 하기도 애매한 게 강백호도 김판성한테는 한 방에 나가리인데요? 그만해, 재미없어. 포워드, 공격 시 전방에 위치하며 몸싸움 능력을 활용하여 득점 및 리바운드로 팀의 공격을 전담하는 역할. 파워 포워드 포지션의 대표 선수로는 강백호의 모티브 악동, 데니스 로드맨, NBA 차세대 스타 나루토 오타쿠 자이언 윌리엄스. 스몰 포워드 대표 선수로는 조던에 가르쳐 평가절하당한 불수왕국의 숨은 주인공 스카티 피펙. 농구 역대 최고 선수 논쟁을 일으킨 킹 르브론 제임스 등이 있습니다. 이상적인 파워포드의 표본, 압도적인 피지컬에서 나오는 미친 농구 실력, 경기 중에 성장하는 괴물로 공격 리바운드를 통해 승리를 겨닌 마지막 산항전에서는 주장 채취수 이상의 리더십을 선보이며 득점, 수비, 경기 지배 등 모든 영역에서 주인공다운 활약을 펼칩니다. 그렇게 백호는 인생 경기를 펼치며 그간 단점으로 지적받던 좁은 시야, 서태웅을 배제한 철저히 이기적인 패싱 능력, 점프슛 등을 모두 극복하며 한 단계 더 성장합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자기보다 강한 상대한테만 나오는 천재성, 부족한 공격 스킬 등은 단점이라고 할 수 있죠.
슈퍼루키 슬램덩크의 천재하면 떠오르는 3명 중 한 명 서태웅입니다. 당연 정우성, 윤대호, 서태웅 중 최고는 정우성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건 서태웅 1학년인데도 불구하고 이들과 동등한 수준의 평가를 받고 있다는 것이죠. 드라이브, 레이업, 덩크, 점프슛, 3점슛 등 1학년 때 이미 완성된 스몰 포워드의 모든 공격 역량, 정우성, 윤대엽을 원어원으로 마크할 정도로 뛰어난 수비 실력과 파울 관리 능력, 선수까지 압도하는 그래비티를 바탕으로 팀원을 사용하는 패싱 능력까지 그야말로 센터 이외의 포지션에서 초고격급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는 올라운더 중 한 명입니다. 굳이 단점을 뽑자면 현재 자신의 최고 수준의 경기력을 경기가 끝날 때까지 유지하지 못하는 나약한 체력, 그리고 때때로 경기가 아니라 상대 선수에게 집착하는 과승부욕이라고 볼 수 있죠. 오늘의 후보 선수들 중 가장 낮은 성적이지만 가장 높은 인지도와 함께 기대감을 갖게 하는 선수, 육각형의 가드 이정환도 놀라게 하는 천재 윤대엽입니다. 포워드 롤만 소화하다가 그 중요한 전국대회 결정전 시합에서 처음 가드의 롤을 맡았는데도 제왕 이정환과 박빙의 승부를 펼치죠. 더하여 윤대엽은 작중 유일한 진짜 올라운드 플레이어입니다. 보통 슬램덩크 캐릭터들은 대다수 다양한 포지션을 소화합니다. 그렇지만 아예 경기 시작부터 포워드, 가드 롤을 구분지어 완벽하게 소화한 인물은 윤대엽뿐이죠. 스코어로 서태웅 이상의 득점 괴물이지만 포인트 가드로서 무리한 대결을 지향하고 팀원을 적극 활용하는 이타적인 플레이, 강백호 앤 채치수 라인 원맨쇼 돌파, 중요한 순간 더블 클러치 등 포워드로서의 압도적인 공격력, 원어원 중도 최고의 스코어로 서태웅을 묶어두는 수비력, 주장을 맞지 않았지만 반드시 해줄 거라는 믿음으로 팀을 이끄는 리더십까지 천재라는 단어가 가장 잘 어울리는 윤대엽의 장점은 이처럼 명확합니다. 하지만 너무 완벽해서 작가 이노우에조차 다루기 힘들었다는 캐릭터답게 그 역시 단점은 따로 묘사되어 있지 않은데요. 굳이 뽑자면 피땀 흘리는 노력이 조금은 부족하다는 것? 해남 포지션 논란의 또 다른 인물 전우장. 해남의 심장 이정환이 있기에 전우장은 포워드 포지션으로 분류하고 싶었습니다. 신장 180이 안되는 작은 키지만 슈퍼루키답게 강백호, 서태웅에도 뒤지지 않는 신체 능력으로 종횡무진 활약합니다. 비록 주특기인 덩크 외에는 공격 패턴의 완성도가 떨어지지만 훌륭한 스태미나를 바탕으로 놀라운 수비력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갑니다. 아직까지도 마지막 정대만의 슛을 막아낸 전우장의 수비 집중력은 국산 팬들에게 공포로 남아있습니다. 자칭 슈퍼루키 전우장은 전국대회 2위를 기록했으므로 이전보다 월등히 성장했을 것으로 보이며 단점으로 지적받던 다양한 공격 패턴의 부재나 자신보다 강한 상대 앞에서는 미숙한 대처를 보이는 등 전체적인 밸런스가 그리 높다고는 평가하기 힘든 인물입니다. 1학년 때 이미 전국 레벨 마성지 이정환조차 능가한 선수, 이견이 없는 고교 농구계 넘버원 플레이어 정우성. 전국에서도 이미 적수가 없어서 최강 사랑의 멤버인 신현철, 이명헌이 상대가 아니라며 경기에 집중하는 게 힘들 정도로 어나더 레벨의 선수입니다. 공격력, 스피드, 그래비티, 수비력, 경기 결정력 모든 게 완벽. 동시에 서태웅의 단점이라고 지적받는 체력의 한계조차 보이지 않는 괴물이죠. 이런 정우성의 유일한 단점은 바로 부족한 경기 집중력인데요. 공을 잡았다 하며 최고의 수비력인 국산의 수비진을 단독으로 돌파하지만 상대가 약하다면 달아오르지 못해 경기 내내 대충 플레이합니다. 만일 이런 만화적 장치가 없었더라면, 상대팀에 자신과 비슷한 수준의 선수만 있었더라면 그야말로 완전 무결의 절대자가 되는 게 바로 정우성입니다. 센터, 파워포워드와 함께 골 밑에서 활약하는 포지션입니다. 팀 내 최장신의 빅맨들이 주로 전담하며 공격 때는 골밑슛을, 수비 때는 상대 공격을 막는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하며 듬직한 국밥 같은 포지션이죠. 포지션의 대표 선수로는 NBA 최고 득점 기록 카림 압둘자바, 역사상 가장 압도적인 남자 MDE 샤키로닐 등이 있습니다. 국산의 듬직한 주장 채치수, 원맨팀인 북산에서 포기하지 않고 기본기를 갈고 닦아 결국 믿음직스러운 팀원들과 함께 전국대회에 진출한 노력의 천재 채치수. 코트 밖에서는 팀원 관리, 훈련들을 주도하며 코트 안에서는 리바운드와 골밑슛으로 팀을 완벽하게 서포트합니다. 그야말로 센터하면 떠오르는 플레이를 가장 맛있게 해주는 선수죠. 그렇지만 확실히 노력에 비해서는 너무 단조로운 캐릭터입니다. 골밑슛 일변도의 공격 패턴, 신현철이라는 벽 앞에서 무너진 멘탈 등 상대팀 레벨이 올라갈수록 무력한 모습을 보였기에 공격적인 측면에서는 너무나도 단점이 뚜렷한 선수 이죠. 신현철은 도미, 첼치수는 가자미다. 카나가와현, 최장신 센터, 변덕규. 원래 타고난 신체 말고는 자신이 재능이 없다고 생각하여 감독 유명한 밑에서 피나는 노력으로 아무튼 전국대회 난이까지 성공합니다. 장점은 미친 피지컬, 괴력, 그리고 주장으로서 퇴장당하고 팀을 벤치에서 서포트하는 것입니다. 단점은 첼치수보다 못생긴 고릴이 아니라 파울 관리를 망각한 위헌천만한 경기 운영, 뻔한 공격 패턴이 있습니다. 끝까지 첼치수 하위 호환이라는 평가를 지우지는 못했었죠. 최강의 센터, 신현철의 동생, 형보다 축복받은 210cm라는 미친 피지컬 소유자 신현필. 그렇지만 강백호처럼 농구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기에 모든 방면에서 어벙벙합니다. 하지만 신현필 역시 최강 사랑의 멤버라는 것을 잊으면 안되죠. 일반고였다면 당연히 레귤러 확정입니다. 장점은 미친 피지컬 활용한 골밑 버티기, 수비수 밀고 슛 쏘기 얍얍 등이 있습니다. 단점은 포텐이 너무 높지만 현재로서는 피지컬 걸맞는 능력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전국대회에서 사실상 레귤러 멤버로 활약하기에는 수비, 공격, 경기 운영 모든 게 부족한 햇병아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인공 강백호의 대악마 김판석. 강백호가 전국 레벨 파워포워드가 될 수 있었던 건 미친 신체 능력에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김판석은 그런 강백호 그 이상의 재능을 보유한 것으로 묘사되었죠. 샤키노를 연상시키는 199cm 100kg이라는 어마무시한 피지컬, 전국 4위 지하 고결을 가볍게 찍어 눌러버린 압도적인 경기력. 강백호처럼 늦게 농구를 시작했지만 이 정도 퍼포먼스를 보여줬으니 김판석의 포테 가히 작중 최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지만 단점도 명확합니다. 경기를 가볍게 생각하기에 나타나는 안일한 파울 관리, 그리고 미흡한 상황 대처 능력 등이 있습니다. 정우성이 없었더라면, 조금만 잘생겼더라면 사낭의 명실상부한 에이스는 신현철이 되었을 겁니다. 사낭 입학 당시 가드로 활약했던 만큼 뛰어난 볼 핸들링, 피지컬 상승에 따라 가드, 포드, 센터 모든 포지션을 소화하며 기본기를 갖춘 근본 강백호 채치수를 시종인간 찍어누르며 보여주는 압도적인 공격력과 수비력, 더하여 중간중간 깐족거리는 트래시 토크 능력까지 에이스 정우성이 초반에 집중하지 않고도 사낭이 압도적인 경기력을 보여줄 수 있었던 것 전부 신현철이 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신현철이야말로 단점이 정말 없습니다. 어느 때나 어느 팀에서나 어느 포지션으로도 소화할 수 있는 진정한 올라운더라고 생각합니다. 역대급 사낭을 완성시킨 도진우 감독을 공격형팀의 감독으로 선임하겠습니다. 불리할 때나 유리할 때나 이 새끼 그냥 정우성빨 아니? 이라는 평가를 받을지언정 좋은 프레스 일변도로 봄프레레식으로 밀어붙이는 것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공격형답게 인사이드로 파고들어 수비를 뒤집는 이정환을 포인트 가드, 장신의 슈팅 가드 마성재를 통해서 공격력을 극대화하고 데뷔전 50득점 21리바 10블로킹의 괴물 김판석과 리바운드의 왕 강백호 조합을 골 밑에 넣어두면 완벽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공격 특화 포인트 가드 이정환의 시너지를 받은 정우성이라니, 이래라 이노우에, 아니 이노우의 센스 스페셜 극장판을. 안 감독님의 플레이는 안한수입니다. 정확한 선수 기용, 안정적인 경기 운영의 표본이라고 생각했기에 수비형팀 감독으로 안 감독님을 선정했습니다. 윤대엽을 포워드가 아니라 포인트 가드로 선발하여 공격 수비 할 것 없이 윤대엽 이름에 걸맞게 매끄러운 경기 운영을 하려 합니다. 또 슈팅 가드로는 안정성을 더하기 위해 해남의 신준석, 센터로는 수비는 믿을만한 고릴라 채치수, 파워 포워드로는 고릴라 동생 강백호를 두어 채치수를 서포트하겠습니다. 공격에 서태웅이 있기에 수비형이지만 기대 이상의 득점 어렵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공수 밸런스를 완벽하게 갖춘 팀이라면 선수 재능 발굴, 완벽한 훈련 시스템, 상대팀 분석 능력을 고루 갖춘 능남의 유명호 감독을 선임하고 싶네요. 먼저 포인트 가드 이명호를 통해 계획대로 경기를 리드하고 공수 밸런스가 잡힌 정대만을 슈팅 가드로 두려고 합니다. 또한 올라운더 센터 신현철을 통해 상대 골밑을 지배하며 뭐 공격도 수비도 두려울 게 없습니다. 그리고 천재 윤대엽을 공격의 중심으로 상대팀을 몰아붙이려고 합니다. 오로지 윤대엽은 득점에만 올인할 수 있게 두면 과연 몇 점이나 넣을지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요. 더군다나 파워포워드로 강백호까지 붙여놨으니 공격의 안정성까지 확보되어 그야말로 황금 밸런스를 갖춘 완벽한 드림팀이 아닐까 싶습니다. 슬램덩크 결말 시점에서 주요 캐릭터들의 능력치는 어느 정도나 될까? 슬램덩크 결말 시점에서 만화적 장식 없이 최강의 팀을 짜면 어떻게 구성할 수 있을까? 하는 슬램덩크 애독자라면 누구나 갖고 있는 영원히 풀리지 않는 궁금증을 풀어본 오늘의 붕어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서당캐페였습니다.